곽양은 나귀의 몸을 맡긴 채 소실산 깊은 골짜기를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소실산을 벗어나 숭산 경내에 들어섰다. 지금 곽양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곤륜 삼성과 소림사 승려들과의 싸움을 구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소림사에는 여자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곽양이 넋을 놓고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다. 호련히 산골짜기 후미진 구석에서 검은 곳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풍류에도 제법 일가견이 있는 곽양은 검은 곳하는 소리를 들으니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나귀를 풀어주고 검은 고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를 따라가던 곽양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꽃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검은 고를 연주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흰옷을 입고 있던 그 남자는 어림잡아 30살쯤 되어 보였다. 갸름한 얼굴, 움푹 파인 눈매, 비쩍 마른 골격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것이 보기에도 무척 차가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한참 검은고를 연주하다 말고 느닷없이 검은고 밑머리에서 잔검 한 자루를 뽑아냈다. 그러더니 소나무 앞 빈터로 걸음을 옮겨 칼끝으로 땅바닥에 금을 긋기 시작했다. 곽양은 도대체 무슨 검법이길래 칼끝으로 땅바닥을 마구 그어대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칼이 땅긋기를 맞췄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이 남자가 바닥에 그어놓은 것은 가로 19줄, 세로 19줄의 바둑판이었다. 바둑판을 완성한 남자는 또 칼끝으로 좌상, 우하 모퉁이를 따라서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리고 다시 우상, 좌하 모퉁이에는 가위표를 하나씩 그려 넣었다. 그러고는 혼자서 대국을 두는 것이 아닌가? 바둑을 두는 자는 위옥에 빠지게 마련이고 훈수 두는 자는 맑은 정신으로 대세를 볼 수 있다고 했던가? 남자가 혼자서 대국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고민에 빠져 더는 대국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보다 못한 곽양이 저도 모르게 한마디 훈수를 두고 말았다. 이런 것이 인연일까? 얼떨결에 곽양은 이 정체 모를 남자와 바둑을 이야기하고 검은고를 연주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곽양이 남자의 검은고 연주에 답하는 뜻으로 한 곡을 연주했다. 남자는 곽양이 연주하는 곡에 맞춰 시구를 읊조리며 화답했다. 그렇게 어느덧 검은고 가락은 끝이 나고 있었다. 고요한 숲속에 더 이상 검은고 소리는 울리지 않았으나 그 남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곽양은 검은고 틀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돌아서서 소나무 숲 우거진 골짜기로 향했다. 그러고는 나귀를 손짓해 불러 타고 우거진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시간은 흘러 곤륜 삼성이 소림사 승려들과 우애를 겨루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다. 곽양은 일단 절간 밖에서 눈치를 보다가 틈이 생기면 숨어들기로 결심하고 소림사 쪽으로 나귀를 몰고 나아갔다. 사찰에서 약 10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왼쪽으로 뻗은 산길을 따라 세 필의 말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그 말들은 빠른 속도로 곽양이 타고 있는 나귀를 스치고 지나 소림사를 향해 달려갔다. 말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50살가량 되어 보였는데 하나같이 병기를 담은 자루를 매달고 있었다. 곽양은 저들이 곤륜 삼성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곽양은 좋은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나귀의 볼기를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며 그 세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귀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준말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점점 멀어져 가던 세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한 3리쯤 달려갔을 때 이미 앞서간 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딴에는 전력 질주를 한 나귀는 더 버티지 못하고 콧김을 연거푸 내뿜으면서 힘들어했다. 그때 길 한쪽에 자리 잡은 돌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곽양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정자 근처 개울가에 나귀를 풀어놓아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앞서갔던 세 사람이 되돌아왔다. 소림사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곽양은 의아했다.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정자 앞 빈터까지 뛰어들었다. 그러더니 세 사람이 모두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곽양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당신들이 곤륜 삼성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세 사람의 안색이 험악해지더니 어떻게 곤륜 삼성을 아느냐고 매섭게 물어왔다. 그리고 곽양의 사문과 스승을 물었다. 상대가 험악하게 나오니 곽양도 화가 나서 그건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뻗댔다. 곽양이 그렇게 나오자 세 사람 중 얼굴이 시퍼런 늙은이가 손바닥을 번쩍 치켜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나이값도 못하고 어린 것에게 그것도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거기서 멈췄다. 그러고는 손을 거두어드리려던 그의 눈에 한 가지 물건이 보였다. 다음 순간 신형이 번뜩하는가 싶더니 불쑥 내민 손이 곽양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단검을 떼어서 가져가 버렸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솜씨였다. 곽양은 그저 싸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만 있었는데 호신용 단검을 빼앗기고 만 것이다. 곽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였다. 달려들어 빼앗자니 아무리 생각해도 무공이 한참 뒤떨어지고 그냥 있자니 자존심이 상했다. 단검을 빼앗아간 늙은이가 단검을 흔들어 보이며 부모나 스승이 예의범절을 덜 가르친 모양이니 부모나 사부에게 말해서 칼을 찾아달라고 조르라고 했다. 그들이 찾아오면 딸 버릇 잘 가르치라고 자기가 따끔하게 충고해 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곽양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얼굴이 온통 새빨개졌다. 곽양은 억지로 올라오는 화를 누른 채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세 사람은 곽양의 당돌함이 눈에 거슬렸지만 그래도 자기들 소개는 했다. 세 사람은 사형제 지간으로 첫째가 반천경, 둘째가 방졸로, 셋째가 위천망으로 세 형제가 하나같이 자기들 사문에서 천자학렬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양의 사부는 누구냐고 물었다. 곽양은 세 사람의 길을 눌러줄 생각으로 아버지 곽정과 어머니 황룡의 이름을 밝혔다. 그런데 세 늙은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서로 아느냐고 묻는 눈치였다. 그러다 얼굴 시퍼런 꺽다리 늙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문파의 누구 제자냐고 되물었다. 얘기가 이쯤 되니 곽양은 화가 나다 못해 분통이 터져 죽을 노릇이었다. 중언무림에서 자기 부모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싶었다. 이들이 일부러 무시하느라 모른 척하나 싶었지만 표정을 살펴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다 문득 그 까닭을 알 것 같았다. 이들 곤륜삼성은 머나먼 서역 땅에서 왔으니 중원 소식을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곽양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소림사에 올라가서 무공을 겨뤄봤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위천망은 자기들이 소림사 승려들과 무예를 겨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매섭게 호통쳐 물었다. 그러고는 당장이라도 주먹으로 한 대 후려칠 것처럼 곽양을 사납게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런 협박에 겁먹을 곽양이 아니었다. 좋게 말하면 대답해 줄 수도 있었지만 상대가 험상궂게 나오니 대답하기가 싫었다. 곽양은 천망이란 이름을 차라리 천학이라고 고쳐 쓰라고 위천망에게 말했다. 그러자 위천망의 얼굴이 흉신악살처럼 험악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머리카락과 두 눈썹이 한꺼번에 곤두섰다. 당차기로 이름난 곽양도 그 모습을 보자 겁이 날 정도였다. 위천망의 그 모습을 보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방철로가 다급하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서 위천망을 말렸다. 그러자 위천망이 단검을 칼집에서 쓱 뽑아들더니 왼손 두 손가락 사이에 칼날을 끼워 넣고 손가락 마디에 공력을 넣어 두 토막으로 부러뜨려 버렸다. 그 모습을 보자 곽양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곽양이 아연실색하는 꼴을 보자 의기양양해진 위천망은 고개를 치켜들고 내공을 실어 목청껏 웃었다. 고막을 찌르는 웃음소리가 곧바로 정자 지붕 위 기와장까지 뒤흔들었다. 그때 정자 지붕 꼭대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니 묵직하고 커다란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다. 정자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지붕 위에서 떨어진 것은 하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 남자는 두 손으로 검은고 한 틀을 품어 안고서 땅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두 눈을 감고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남자의 정체를 알아본 곽양이 당신이 여기 왜 있냐고 물었다. 남자는 곽양의 목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곽양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곽양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깜빡 잊어서 그랬다는 것이었다. 곽양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줬다. 그러고는 곽양도 그 남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을 하족도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곽양이 웃음을 터뜨렸다. 족도라는 이름은 얘기거리도 못 된다는 뜻이었다. 세상에 이런 겸손한 이름을 곽양은 처음 들어봤다. 하족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모르면서 큰 소리나 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나 이름에 하늘 천인이 땅 진이하는 학묘를 붙인다고 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워낙 입에 담을 값어치조차 없을 만큼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그런 이름을 써서 남들이 구역질 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자 학렬을 뽐내던 새 늙은이들은 하족도가 지붕 꼭대기를 부수고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생각해서 참고 있었다. 하지만 이 미치광이 녀석이
이렇듯 자기들을 빗대어 놓고 조롱하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위천망은 두말 않고 손바닥을 들어 하족도의 왼쪽 뺨을 후려갈겼다. 그러나 하족도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그 팔뚝 밑으로 슬쩍 빠져나갔다. 그 순간 위천망은 왼쪽 손목에 찌릿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샌가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하족도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위천망은 그 놀라운 솜씨에 놀랐으나 기죽지는 않았다. 그대로 한 발짝 앞질러 나가면서 5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하족도의 어깨 쪽지를 내려찍었다. 그러자 하족도가 몸을 기울여 보기 좋게 피했다. 위천망의 공격과 동시에 반천경과 방철로 두 사람은 뒷걸음질로 도약해서 정자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위천망에게 싸울 공간을 넓게 열어주고 하족도가 도망치지 못하게 퇴로를 막기 위해서였다. 공간이 넓어지자 위천망은 마음 놓고 검과 장을 날렸다. 위천망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해서 공격을 퍼부어도 하족도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만 피했다.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었던지 위천망은 빠른 연속 공격에서 내공을 실은 일격으로 바꿨다. 주먹에서 뻗어나오는 건풍은 좁은 정자 안에서 피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 하족도 역시 내공을 끌어올려 날아오는 위천망의 주먹에 일장을 날렸다. 내공이 실린 주먹과 장이 맞붙는 순간 폭탄이 터진 듯한 굉음이 울렸다. 그러고는 위천망의 몸이 휘청하고는 주춤주춤 뒤로 두 발짝 밀려났다. 그에 반해 하족도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위천망은 외문경공으로는 당대에 적수가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밀리고 나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위천망은 이 정도로 승복할 수 없었다. 다시 내공을 끌어올린 위천망이 쌍장을 날렸다. 하족도 역시 내공을 끌어올려 쌍장을 날렸다. 그러자 엄청난 충격파가 일었다. 그 바람에 구멍 뚫린 정자 건물 지붕에서 모래 섞인 흙먼지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위천망은 다시 4걸음이나 더 뒷걸음질 치고 나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두 번의 격돌로 위천망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위천망은 양손으로 단전을 감싸 안은 채 숨을 몇 모금 토해냈다. 위천망이 숨고르기를 할 때마다 전신의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서 한 발짝씩 하족도를 향해 걸어갔다. 하족도도 위천망의 기세를 보고는 자신도 숨고르기를 하며 내공을 끌어올렸다. 위천망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족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고는 하족도와 숨결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져서야 멈췄다. 그런 다음 위천망은 상단과 하단으로 쌍장을 엇갈린 채 동시 공격을 했다. 하족도 역시 양팔이 엇갈린 자세로 왼쪽 손바닥은 정면으로 상대방의 왼 손바닥과 맞부딪히고 하단으로 비스듬히 뻗어나간 오른쪽 손바닥은 아랫배를 노린 상대방의 오른 손바닥과 맞부딪혔다. 세 번째 충돌에서 위천망은 거대한 철벽을 두드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날린 장력이 반발력에 밀려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거기다 하족도의 장력까지 더해지니 위천망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위천망은 피를 토하며 공중에 붕 뜬 채 정자 바깥까지 밀려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반천경과 방철로가 도약해서 위천망의 양팔을 하나씩 나눠잡고 땅에 착지했다. 위천망은 외상은 없어도 이미 오장육부가 모두 뒤집히고 뼈마디 구석구석이 으스러질 듯 아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두 사형의 부축을 받고 있지만 그의 몸은 물먹은 소금자루처럼 축 늘어졌다. 막내 위천망이 당하자 둘째 방철로가 장검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하족도는 위천망에게서 빼앗은 곽양의 단검을 뽑아 상대했다. 이미 위천망이 반으로 부러뜨려 놓은 단검이라 원래도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짧은 단검이 더욱 짧아져 검이라 하기도 민망한 상태였다. 하족도는 왼손에 칼집을 잡고 오른손에 반토막짜리 단검을 쥐고 방철로와 싸웠다. 하족도의 검법은 아주 빠른 쾌검이었다. 방철로 역시 검법의 대가였기는 했지만 하족도의 빠른 쾌검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 만약 하족도가 들고 있는 것이 부러진 칼이 아니었다면 벌써 승부가 났을 것이다. 충분히 승부를 가릴 만큼 실력 차이를 보여줬음에도 방철로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자 하족도가 조심하라고 소리를 치고는 정강석화 같이 방철로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방철로가 내지른 장검은 하족도가 들고 있던 단검의 칼집으로 덮어 씌우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러진 단검은 방철로의 목젖을 향해 날아갔다. 방철로는 순간적으로 장검을 포기하고 땅바닥으로 뒹굴어 가까스로 그 1초를 피해냈다. 방철로가 미처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뒤에 있던 반천경이 뛰어들어 방철로가 내던진 장검의 칼자루를 잡았다.
당천경은 장검의 손잡이를 거머쥐자마자 공중에서 칼을 흔들어 틈을 만들고는 그대로 잡아 뽑았다. 그러고는 자신과도 한 수 겨뤄보자고 했다. 그런데 하족도는 이제 무공 겨루기는 별 재미가 없다며 고개를 돌려 곽양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곽양에게 노래를 한 곡 지어보았는데 품평 좀 해달라고 했다. 곽양이 좋다고 하니 하족도가 땅바닥에 털썩 앉아 검은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줄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검은고 연주를 시작했다. 하족도는 자기가 지은 신곡 연주에 몰두해서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새 늙은이는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반천경이 장검으로 하족도의 왼쪽 어깨를 향해 검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하족도가 왼손으로 단검을 뽑아들고 그 공격을 막았다. 그러면서도 오른손은 여전히 검은 고줄을 멈추지 않고 뜯고 있었다. 하족도는 마침내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절기를 혼신의 기력을 다해 드러냈다. 오른손으로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왼손으로는 검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하족도는 공력을 응축시켜 왼손으로 눌러야 하는 검은고줄을 무형의 힘으로 누르면서 연주를 했다. 단천경은 공격이 막히면 막힐수록 분노도 커져갔다.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하족도의 방어를 뚫을 방법이 없었다. 단천경이 속도를 올릴수록 병기들끼리 맞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메아리 쳤다. 검은고 소리와 쇳소리가 겹치니 하족도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순간 하족도의 양 눈썹이 꿈틀하더니 부러진 칼에 공력을 주입시켜 단천경의 장검을 두토막으로 부러뜨렸다. 그와 동시에 검은고 7줄 가운데 5번째 줄도 뚝 끊어지고 말았다. 단천경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단천경은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정자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그러고는 세 사람 모두 말에 올라타고 산 위를 향해 달려갔다. 곽양은 저들이 왜 소림사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곽양이 남은 하족도를 돌아보니 하족도의 얼굴에는 온통 수심이 가득했다. 손으로 검은고를 어루만지면서 뭐라 말 못할 서글픔에 잠겨있는 것이었다. 곽양은 검은고줄이 끊어져서 그러나 싶어 검은고를 자기 무릎에 끌어다가 반동강난 줄을 풀고 예비로 감아놓았던 줄을 당겨 제자리에 이어놓았다. 그런 다음 조율까지 마치고 하족도에게 검은고를 넘겨줬지만 무슨 일인지 하족도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뱉었다. 곽양이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는 상대의 칼을 부러뜨리느라 왼손에 공력을 쏟아부었는데 오른손까지 힘이 들어가 검은고줄마저 끊었다며 여러 해를 두고 갈고 닦아온 것이 헛것이었다며 탄식했다. 지금 하족도는 자신의 무공이 뜻한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것에 번민하고 있는 것이었다. 곽양은 그런 하족도를 위로할 겸 해서 화두를 딴 데로 돌렸다. 곽양은 하족도에게 곤륜삼성을 이겼으니 당대에 손꼽힐 실력자인데 검은고줄 하나 끊어진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했다. 그런데 하족도가 깜짝 놀라면서 곽양에게 곤륜삼성을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곽양이 피식 웃으며 저 새 늙은이가 서역땅에서 왔다고 했으니 저들이 곤륜삼성 아니겠냐고 했다. 하족도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침묵했다. 그러고는 한참 침묵 끝에 불쑥 한마디 던졌다. 곤륜삼성은 바로 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